호랑이 밥이 될 운명을 가진 아이, 정면으로 도전하여 그 운명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두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가문의 운을 트게 한 며느리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몹시 가난한 집이 있었다. 이 집에는 병약한 아들과 늙은 어머니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착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새로 시집을 왔다. 새 며느리가 시집 온 이튿날 아침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에 나가 밥을 지으려 했으나 쌀독이 텅 비어 있었다. 쌀은커녕 보리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느리가 난처해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얘야, 조금만 기다리거라. 하더니 시어머니는 벽에 걸린 작은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 뒤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 주머니에서 밥을 꺼냈다. 그제야 며느리는 알았다. 늙은 시어머니가 매일 동량을 다녀 가족의 끼니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그날 밤 부끄럽고 미안해서 잠이 안 왔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그 차림을 가만히 살피니 시어머니가 다 해진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올이 다 풀려 속살이 비칠 지경이었다. 저런 옷을 입고 찬바람 속을 다니시니 얼마나 싫으실꼬. 며느리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간 뒤 집안을 샅샅이 뒤져 헝겊을 찾았다. 그러나 워낙 가난한 집이라 해진 속바지 하나 기울 만한 천 조각도 없었다. 이리저리 찾다가 기름 짜던 배주머니가 석가래 밑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걸 빨아서 시어머니의 속바지를 기워드렸다. 시어머니의 속바지에 댄 헝겊은 워낙 기름에 절었으므로 몇 번을 빨았지만 기름기가 가시지 않았다. 며느리가 기운 속바지를 입은 시어머니는 며칠 뒤 이상한 것을 느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기워댄 헝겊이 까슬까슬하였고 비가 오려 하면 눅눅하게 기름기를 머금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속옷에 댄 헝겊의 상태를 보고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장마철에 구름이 끼어도 시어머니가 내일은 비가 안 옵니다. 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비가 오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도 곧 비가 올 터이니 모두 비 설거지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비가 왔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틀린 적이 없자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할머니는 하늘에 돌아가는 기운을 아는 모양이다.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닿았고 원님은 그녀를 불러 직접 확인하고는 감탄하여 가명에 보고하였다. 가명에서 다시 조정에 알리니 마침 임금님의 옥새를 잃어버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던 터라 임금께서 그 여인을 당장 대궐로 불러들이라 명하셨다.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 그녀를 모시고 대궐로 향하였다. 가마 안의 노파는 속이 타들어갔다. 내가 한 일이라곤 기름 밴 헝겊으로 날씨를 짐작한 것뿐인데 어찌 잃어버린 옥새를 찾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신세 타령이 흘러나왔다. 월궁인지 절궁인지 가기는 간다마는 내일 일을 어이할꼬.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 가마꾼의 이름이 월궁이요 뒷 가마꾼의 이름이 절궁이었다.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어른이 우리 이름을 꿰뚫어 보고는 내일 일을 어이할꼬 하시니 내일 우리가 죽는다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가마를 멈추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찧었다. 모두 알고 계시니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의 옥새는 대궐 뒷산 느티나무 밑에 묻어두었습니다.
부디 그것을 찾아 임금님께 드리고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속으로 천지신명께 감사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궐에 들어가니 임금께서 물으셨다. 짐이 옥새를 잃었는데 그대가 신통하다고 하여 불렀다. 어디 있는지 말해 보아라.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시면 옥새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옥새를 훔쳐서 감춘 자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임금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허락하셨다. 그대의 청을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 보아라. 여인은 가마꾼에게 들은 그대로 대궐 뒷산 느티나무 아래를 파괴하였고 거기서 옥새가 나왔다.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며 여인에게 커다란 집 한 채와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리셨다. 노파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 모든 복은 내가 아니라 며느리 내 덕이다. 며느리가 놀라 물었다. 어머니 덕이지. 어찌 제 덕이옵니까?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내 속바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날씨를 알았겠느냐. 그 일이 없었다면 궁궐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해진 속바지에 기름 주머니를 대고 키워준 며느리의 효심이 오늘 튀게 해서 식구들이 모두 잘 살게 되었다고 며느리를 칭찬하였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잘 살았다. 두 번째 꼭지. 호랑이 밥이 될 운명을 가진 아이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날품을 팔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다. 과부는 날품을 팔러 다니면서도 아들만큼은 꼭 끝까지 가르치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훈장은 과부가 학자금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 정성이 갸륵하여 아이를 더 사랑하며 가르쳤다. 하루는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난 이인이 서당에 들렀다. 그 관상가는 훈장의 어릴 적 친구였다. 훈장이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아이를 내가 가르쳐서 성공시켜야겠는데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관상가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을 슬쩍 내리깔고 말하였다. 장차 큰 인물이 되겠네. 부자가 될 관상이로군. 이라고 하면서도 말끝을 흐렸다. 아이는 이제 7살밖에 안 됐지만 눈치가 몹시 빨랐다. 좋은 관상이라면 기꺼이 말해줄 텐데 저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나쁜 운수를 감추려는 게 분명하다. 내가 자리를 피해드리면 바른 말을 하시겠지.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올렸다. 선생님, 어머니가 일찍 오라 하셨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와서 뒷곁으로 가서는 관상쟁이가 하는 말을 엿들었다. 저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관상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듣는 데서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는가? 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러자 곧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날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시는 어머니.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어머니. 그런데 자기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꼴을 어머니께서 보신다면 그 충격에 어떻게 되실까? 아이는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눈앞에서 죽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집으로 온 아이는 밥상을 받아 어머니 앞에서 태연하게 먹었다. 그리고 밥상을 물리고 나서 말하였다. 어머니, 외갓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고개를 갸웃하였지만 아이를 믿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웃는 얼굴로 절을 하고 문을 나선 아이는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호랑이에게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내가 먼저 호랑이를 찾아가자.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설렁하고 공기가 차가워졌으나 어차피 호랑이 밥이 되어 죽을 놈이 춥고 배고픈 것이 대수냐? 하며 아이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날이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질 즈음 저 멀리서 불빛이 어른거렸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새 노인이 소나무 아래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촛불 하나 없는데도 그 주변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가 멈칫하며 바라보는데 한 노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너 올 줄 알았다. 여기 앉아서 심부름이나 하여라. 시중들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자리를 잡고는 아이가 심부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다. 배가 고픕니다. 제 밥을 주십시오. 노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내 밥은 저 아래 숯가마 있는 데 있으니 가봐라. 그 사람은 언짢은 기색으로 물러갔다. 아이가 보니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노인이나 다 이상하였다. 밤새 심부름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텄다. 새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다가 그중 한 노인이 아이를 돌아보았다. 너도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 다른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보내면 쓰나 수명도 좀 늘려주고 재물복도 좀 채워주고 보내세나. 새 노인이 빙긋이 웃더니 눈 깜빡하는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이는 얼떨떨한 채로 발걸음을 돌렸다. 심부름하다 보니 깜빡 잊고 있었는데 호랑이 밥이 될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고 말았다.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발이 저절로 빨라졌다. 숯가마 쪽으로 가는 길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그리로 가니 숯 굽는 이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밧줄로 묶어놓고 있었다. 어찌하여 호랑이를 잡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이 녀석이 나를 해치려 달려들기에 잡아두었다. 아이는 그 호랑이가 자신을 물어갈 호랑이였음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제야 어제 저녁에 새 노인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려 나타났음을 알아차렸다. 숯 굽는 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어머니에게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는 외갓집을 다녀온 줄로만 알고 별일 아니라는 듯 태평스럽게 말하였다. 글 배우는 나이가 뭐하러 여기저기 다니느냐. 어서 서당에 가거라. 다행이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랐다. 서당에 가보니 훈장과 관상쟁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훈장이 관상쟁이를 하룻밤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이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관상쟁이가 아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더니 말하였다. 이 아이의 관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희한하게 그 사이 대운이 열렸네. 아이가 하룻밤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관상쟁이가 두 눈에 물기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효도 효자가 내 얼굴에 새겨져 있다. 불쌍한 어미에게 내 죽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제 발로 죽으러 간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내 목숨을 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 효심이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거라. 그 아이는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평생 백성들을 자기 형제같이 부모님같이 여기고 보살폈다. 퇴직해서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는 어머니의 평생 소원인 팔도유람을 하면서 끝까지 효도했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